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공법 한종민입니다. 또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우리 이제 시험 한 130일인가 이렇게 남았던데, 하여튼 100일부터는 이제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아직 여유 있으니까 좀 공부해 두시면은 나중에 100일이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열심히, 여태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 우리 주막 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좀 더 분발하셔갖고 공부들 하시고요. 자, 355페이지에 오늘은 이제 6주차 수업입니다. 우리 공법 6주차. 정비법 싹 마무리 짓고, 그리고 건축법 앞부분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진도 이제 짝수달 되면은 그냥 후딱후딱 나가죠. 아주 매주 법률 하나씩 끝나고 있으니까 이 정신 또 안 차리면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또 7월달 가면 국토법 하죠. 맨 공법은 그냥 국토법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신 바싹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기본서 355페이지. 자, 조합 설립인데,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볼까요? 그럼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으로서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 큰 도시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 자, 이거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그래요.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은 관할구역의 정비사업 순서 매겨준다 그랬죠.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주는 사업. 그래서 큰 도시에서만 수립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여자들이 관할구역에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의 시장은 대도시의 시장을 얘기하죠. 대도시장. 그러면 절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군수. 특광상 군수 이러면 틀려.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가 안 된다라고 그랬고요. 자, 이 기본계획에서 1번으로 딱 정해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부터 입안. 그래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화라고 그랬어요. 구체화, 입안. 입안한다 그러죠.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그래.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사업하죠. 그럼 정비계획은 누가 입안해요? 자,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기초,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의 군수. 자, 여자들이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신청만 해, 신청. 그럼 정비구역은 신청받아갖고 누가 지정해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근데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요, 정비계획을 기초, 역시 시장 군수. 도에서 시장군수가 입안해갖고 정비구역도 시장군수가 지정해놓고 사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냥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지정하고 사업하니까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다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또 국토부 장관 돼야 한대요. 국책사업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도 안 된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자, 여자들 줄여갖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1단계에서는 누가 권한자가 되는지 이거 제일 복잡한 거, 제일 어려운 논점이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누가 사업할 거냐? 우리 시행방법과 시행자도 봤네요. 자, 시행자 크게 정비사업 시행자는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공공, 시장군수 등,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 시행할 수가 있죠. 그럼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 무조건 공공이 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개선 사업은 그냥 공공이 합니다. 공공.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보수 환관, 주택 보전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 보수 환관. 주된 방법은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개선 사업은 공공이 하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요. 그래서 조합이 원칙이요. 근데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할 수도 있어요. 몇 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관리처분 방식. 그럼 일단 이제 조합부터 설립을 해야 돼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 1000명씩 돼. 한 동네 재개발한다. 그러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 1000명 쏟아져 나오는데 바로 조합 설립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먼저 조합의 전 단계,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줄여갖고 우리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요. 이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도 받고 이런 준비를 싹 하게 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적어도 5명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구성하고요. 추진위원회는 시장원수 등에게 승인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논점 5인 과반수 승인. 이게 논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추진, 위원, 회. 5글자니까 5인. 우리 저번 주에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죠. 7명 이상. 황야의 7인. 그런데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적어도 5인 이상의 위원이에요. 5인. 그 다음에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받아라. 과반이면은 반을 초과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갖고 토지 등 소유자 100명, 그럼 과반이면 51명. 과반수의 동의. 이 말은 절대 추진위원회는 2개 이상 구성 못한다는 거예요. 딱 1개만 구성한다. 난립 방지.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이 추진위원회부터 구성. 그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해갖고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이 정비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인가부터 받아야죠. 자, 시장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요. 그럼 시장군수 등이 인가 내줬다. 그러면은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등기 의무. 그리고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이러면 안 돼요.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대요. 그럼 등기가 성립하니까 정비사업조합도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뭐가 되는 거냐? 법인이요, 법인. 법인. 조합원과는 이제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정비사업을 해나가는 거죠. 법인. 정확하게 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법인이다. 그러면 자,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다. 이거는 저번에 배웠던 도시개발조합하고 똑같네요. 다만 정비사업조합은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냐? 추진위원회.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 355페이지 볼까요? 맨 위에 추진위원회 구성. 가로 1번.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받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그 밑에 시장원수 등의 승인 또는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명 또는 5인. 그래서 5인 과반수 승인. 그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물어볼 수 있는 주된 논점이죠. 그 다음 박스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본다. 딱 끊습니다. 추진위원회 동의했으면 그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봐요.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비춘 그 밑에 반대 의사 표시한 동의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동의한 걸로 안 본다. 그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동의했어도 언제까지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우리 공법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인가나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얼마든지 철회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업무.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관리업자 있죠. 이 전문가예요. 이게 전문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전문성 없죠. 뭐 권리 분석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 관리업자 선정해갖고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 할 수도 있어요. 또 설계자 선정도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어디다 하나 쓰면 시공자 X. 절대 시공자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공자 건설회사는 누가 선정한다 그랬어요? 조합이. 조합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어떻게? 경쟁입찰 원칙.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죠. 그 다음 3번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이 공사계획서 작성하고요.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뭐 이렇게 있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접수하고요. 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도 개최해요. 창립총회 열어갖고 거기서 조합장도 뽑고 저 임원도 뽑고 조합 정관도 확정하고 이런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다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다. 그래서 밑에 바로 2번 추진위원회가 이 관리업자 선정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경쟁입찰 동그라미 역시 원칙이에요. 경쟁입찰. 다만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원칙은 경제 입찰 방법으로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58페이지 중간에 가로 3번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 보고하고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답 있죠? 조합이 포괄 승계. 즉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 부담한 의무 다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조합이 포괄 승계하니까 그 조문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다. 계속하고요. 자, 앞으로 합니다. 이제 조합 설립해요. 그럼 먼저 가로 1번 조합 설립 의무.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럼 그 다 아닌 자가 누굴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 설립해야 된다.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 조합 설립해서 사업해야 돼요. 근데 다만 예외가 하나가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좀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의무의 예외는 딱 무슨 사업일 때만 재개발에서만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조합 설립 의무. 근데 예외 재개발만 예외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요. 가로 2번.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데 자,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매년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요. 두 문제씩. 그 중에서도 요 설립 인가 받는 거 이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매년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2번 재개발 사업의 설립 인가 신청 거다 별표. 그 밑에 가로 3번 재건축 사업의 설립 인가 신청 그것도 별표. 하여튼 조합 설립 인가 여기서 매년 그냥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래서 가로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그 밑에 시장운수 등의 인가 밑줄 시장운수 등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럼 일단 조합 설립의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으래요? 시장운수 등.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인가 받는다 그러면 다 시장운수 등에게 설립 인가 받아요. 근데 논점은 뭐예요? 논점.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부터 받아와라. 동의. 이 동의 요건을 그냥 매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정리해줘.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요건. 자, 지금 우리가 봤어요.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자, 숫자만 딱 써볼까요?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 각각 받아라. 그래서 숫자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4, 3, 2, 1. 4, 3, 2, 1. 야, 이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게 작년 기출이요. 4, 3, 2, 1. 이것만 딱 외우면은 그냥 한 문제 맞히는 거죠. 그래서 4, 3, 2, 1. 근데 문제는 뭐가 4분의 3이고 뭐가 또 2분의 1인지 그걸 또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 3, 2, 1 각각의 동의받아갖고 시장운수 등에게 설립 인가 받습니다. 근데 밑으로 합니다. 바로 3번 재건축. 또는 1번. 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동 또는 각동 넘어갑니다.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짜면줄 토지 소유자 동의 각각 받아갖고 역시 시장운수 등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재건축. 근데 재건축은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는 주택단지 안에서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와라. 그래서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 전제 조건 전체는 얼마 이상이냐? 4분의 3 전체 4분의 3 예를 들어서요. 자, 아파트 단지 1동, 2동, 3동, 4동 자, 4동으로 구성된 똑같은 평형 따라 그래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여기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고 그래요. 동의받는데 2동, 3동, 4동의 구분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들 재건축에 다 찬성. 그러면 전체 4분의 3 나왔죠. 그런데 1동은 구분 소유자 3분의 1만 찬성. 그러면 동별 요건 미달.